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판단형의 자료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료 분석은 제가 앞에서 OT 아닌 OT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료 분석은 일종의 자료 해석하고 좀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자료 해석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원래 취지 자체는 해석이 아니라 분석, 쪼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 이런 것들을 자료 분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느낌은 원래 원칙은 그런데 문제의 느낌은 자료 해석과 유사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리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한 소비자 단체가 시리얼 제품의 열량과 함량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미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러면 이거는 분석이라기보다는 해석에 가까워요. 근데 구분 없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문제 해결이라 하더라도. 자, 가로축을 보면은 식품 유형의 제품명,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유형의 종류로는 일반 제품, 당 함량을 낮춘 제품, 견과류, 초코맛, 체중 조절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탄수화물의 함량이 가장 낮은 시리얼은 당류 함량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볼게요.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낮은 시리얼이에요. 자, 가장 낮은 거는 일단 20대 중에 가장 낮은 게 후레이크입니다. 후레이크. 자, 근데 이게 뭐라고요? 당류 함량도 가장 낮다. 당류 7.2인데요. 그죠?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제품의 시리얼 열량은 자, 뭐 콤프라이트, 콤프로스트, 콤프레이크. 전 이제 알았어요. 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 다른 말이었네요. 자, 일반 제품의 시리얼 열량 그랬습니다. 일반 제품은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것의 열량은 체중 조절용 제품의 체중 조절용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것의 열량보다 어때요?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낮죠. 그죠? 일반 제품 먹는 게 낫겠는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시리얼 중 열량이 가장 높은 제품에 이랬습니다. 열량이 가장 높은 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콤프레이크 150이 가장 높다. 크런치너트. 자, 크런치너트입니다. 그죠? 이게 가장 열량이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갈 때 일단은 쭉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보다가 제일 큰 게 있잖아요. 콤프레이크. 이거보다 큰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런치너트. 이거보다 큰 게 없어? 그럼 크런치너트다.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요.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자, 제품의 탄수화물 함량 그랬습니다. 31.3. 자, 탄수함량은 열량이 두 번째로 적은 치사하네요. 열량이 두 번째로 적대요. 제일 적은 것도 아니고 열량이 두 번째로 적다. 자, 그러면은 일단 115가 제일 작고요. 현재까지는 자, 그럼 115가 지금 3개가 있거든요. 그죠? 115가 3개가 있어요. 더 작은 게 없고. 자,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자, 당함량의 5배 이상이다 그랬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열량이 가장 높은 게 크런치 너트고 탄수화물 함량이 당함량이 몇 배? 5배. 자, 이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두 번째로 적다라는 게 애매해요. 왜냐면 지금 115가 3개인데 115보다 열량이 한 칸 높은 게 117로 콤프라이트거든요. 콤프라이트. 그죠? 콤프라이트입니다. 근데 공동 가장 적은 쪽에서 내가 제일 1등인데 이게 3개면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어떤 거를 갖다 비춰봐도 5배는 안 됩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체중 조절용 제품의 단백질 평균 함량입니다. 자, 그럼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더해서 뭐로 하는 거예요? 4로 나누면 되는데 자, 이건 이렇게 가세요. 보세요. 6.7, 6.5, 6.4, 6.4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죠? 자, 얘네들의 평균입니다. 평균. 어떻게 가시면 되냐? 기본적으로 모두 6이잖아요.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6은 애초에. 그러니까 얘 7, 5, 4, 4 얘네를 더해서 4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은 6.5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평균에 이골이 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를 잡아요. 이걸 잡고 얘는 플러스 0.2,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편차가 0이 되죠? 그럼 평균 6.5구나. 이렇게도 간다는 거죠. 이렇게. 자, 어찌됐건 간 6.5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제품의 단백질 함량 1.3, 1.6, 3입니다. 이거 좀 편차가 크네요. 자, 이렇게 되면 5.9죠? 3으로 나누니까 2.0이 안 돼요. 그죠? 조금 작아, 2.0보다.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3배 이상이다? 네, 3배는 넘죠. 그죠? 3배 이상 맞습니다.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당류가 가장 많은 시리얼은 그랬습니다. 자, 일일이 다 찾게 만드네요. 근데 당류가 가장 많은 것은 초코볼 시리얼이에요. 초코볼 12.9. 자, 견과류 첨가 제품이에요. 초코맛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다. 답은 4번. 결과적으로 보면 자료 분석이라 하더라도 자료 해석의 느낌이 난다. 이 문제는 그래요. 이 문제는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2번은 지독한 문제예요. 왜 지독한 문제냐면 손이 많이 갑니다. 볼게요. 2번 A씨는 M브랜드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곧 신상품이 입고될 예정이어서 재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화장품의 사용 가능 기한이 지난 것부터 처리하려고 한다. 자, 사용 가능 기한이 지난 것부터 처분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용 기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라기보다는 2개가 있어요. 보면 다음 화장품 제품 번호, 표기 방식 및 사용 가능 기한을 참고할 때 보유하고 있던 화장품 중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냐? 단 2020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2020년 8월 1일이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 앞에 두 자리는 제조 연도 두 자리인 거고, 그 다음에 제조 일자 35번째 날일 때 035. 35번째 날이면 뭐예요? 19년도에 35번째니까 2월 4일인 거죠. 왜냐면 1월달 31일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20은 생산 라인 번호입니다. 생산 라인 번호는 애초에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필요 없고 앞에 두 자리와 뒤에 세 자리,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자리까지만 보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킨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클렌저, 립스틱 개봉 전 제조일로부터, 그 다음에 개봉 후 개봉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는 언제 얼마라고요? 2020년 8월 1일이에요. 현재 기준. 그럼 개봉 전과 개봉 후로 나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9250입니다. 이거 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봉했어요. 그럼 얘는 19년 250이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8로 나눠주면 8월이면 8월까지는 일단 커버가 되죠. 그죠? 8월, 9월이네요. 9월. 그리고 1월부터 8월까지. 너무 어렵다. 타이트한지는 모르겠지만 볼게요. 일단 요거는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자, 8월까지인데 1. 그 다음에 2020년이면 윤달이 꼈어요. 또 심지어. 그러니까 2월은 또 29일까지 있네. 자, 볼게요. 31일이 1월, 3월, 5월, 7월, 8월. 5번 있어요. 29일이 한 번이죠. 30일이 2번 있습니다. 자, 그럼 주면은 9월 7일이 되네요. 9월 7일 됐습니다. 개봉을 했네요. 그죠? 개봉을 했습니다. 립스틱은 개봉 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까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은 2020년 8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처분 대상이다 아니다? 처분 대상 아니다. 1번은 아닌 거예요. 자, 나머지는 조금 가볍게 한번 가볼게요. 2번 보시죠. 2번.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17년입니다. 그 다음에 200번. 200이면은, 자, 200번이면 7월 말이에요. 7월이에요. 7월. 됐죠? 자, 클렌저예요. 클렌저는 개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개봉 전 3년이거든요. 3년? 그죠? 클렌저 3년이죠. 개봉 안 했으면. 근데 3년이 넘었어. 요거는 처분이죠. 처분해야 됩니다. 됐죠?
7월 얼마인지는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되는데 7월 얼마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18년이고요. 230이에요. 230이면은 8월 달이죠. 8월 달. 그죠? 8월은 넘어요. 8월. 중이에요. 중. 8월 1일은 넘죠. 일단은. 자, 근데 개봉하지 않은 에센스인데 에센스 3년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아슬아슬하게 3년이 안 됐어요. 8월 1일이니까. 자, 그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17년 120입니다. 자, 120이면 너무 어렵다. 31, 29, 1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20이에요. 120이면은 5월 1일? 잠시만요. 4월 달. 4월 말이네요. 4월 말인데 얘가 지금 개봉된 날짜를 알 수 없대요. 개봉되긴 됐어요. 그죠? 근데 언제 개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이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개봉 전이라 하더라도 3년이거든요. 3년이 넘었어요, 일단. 그죠? 3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개봉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19. 이건 좀 다르네요. 1916030인데 2020년에 10번째 되는 날에 개봉.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8월 1일 기준이었어요. 그죠? 근데 5번부터는 얘가 좀 다르다. 얘는 19160이니까 19년 16이면은 6월 달이네요. 6월이죠, 6월. 근데 2020년 10번째 되는 날이니까 1월 10일이죠. 맞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 로션이라고 했습니다. 개봉했습니다. 개봉했다. 아닙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자, 이때 개봉한 거예요. 날짜는 역시 200801이에요. 이건 똑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로션 같은 경우는 기한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했으면은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개봉한 지 얼마가 된 거예요, 지금? 로션은 6개월이 넘어갔네. 처분 대상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6번. 19년 300입니다. 300이면은 10월 말이네요. 됐죠? 10월 말이고요. 2010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50번째면 언제예요? 50번째 되는 날이면 2월 19일인가요? 대략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스킨입니다. 스킨. 자, 그럼 얘하고의 갭 차이가 어디 보자. 6개월은 안 됐네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스킨 같은 경우도 개봉 전 3년이니까 얘랑은 일단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스킨이니까 개봉하고 나서 6개월인데 6개월이 안 됐어요. 됐죠? 그럼 얘는 처분 대상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정리해보면 3개. 3개입니다. 와, 이게 지독한 문제네요. 그죠? 이걸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따져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3개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어디서 막히시냐? 이게 몇 번째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어떻게 알지? 첫 번째, 몇 월 며칠인지를 구하게 되면은 답을 할 수는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주 타이트하게, 원래 자료 문제들이 다 그래요. 아주 타이트하게 주면은 그건 사실 자료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결과는 나온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3번은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운이 좋아야 된다. 운이 좋아야 된다. 근데 운은 조금 유치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운이라는 것은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찍어대듯이 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가야겠다라는 걸 정하면 어느 정도는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마구잡이로 하라는 얘기가, 운이 따르긴 하겠지만 마구잡이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해야 작은 경우의 수 안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보겠습니다. 3번.
경영기획실에서 근무하는 귀하는 매년 부서별 사업계획을 정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부서별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보고 귀하가 할 수 있는 생각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자 A사업은 2년 1조 4조, B사업은 3년 15조 18조 21조 점점 늘어나죠. C사업은 1년이고 15조, D사업은 2년짜리고 15조 8조 줄었어요. E사업은 3년으로 6조 12조 24조 늘었다. 자 올해를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위의 5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래와 같다. 자 그래서 적어볼까요? 자 1차, 2차, 3차, 4차, 5차고 자, 예산 자체가 20조, 24조, 28.8조, 34.5조, 41.5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할 수 없다. 즉 띄엄띄엄 하면 안 된다. 만약 띄엄띄엄까지 가능했으면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경우수를 가지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데 연속적으로 가야 된다. 일단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5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당해 사업 연도에 남아도 상관없다. 남는 걸 이월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 얘기가 3번에 또 이어지네요. 4번. 모든 사업은 향후 5년 이내에 반드시 완료. 그러니까 A, B, C, D 이 사업을 무조건 이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됐으면 여기까지 놓고 자, 뭘 해야 되냐? 조합을 잘 해야 되는데 금액 자체가 점점 커지고 여기가 가장 커요. 그럼 당연히 제가 어느 정도는 운이 따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뭘 해야 되냐? 후반부에 금액이 큰 것들을 배치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금액이 큰 게 뭐가 있어요? 자, B 사업이 셋째 해 21조가 있습니다. 맞죠? 21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C는 15조. 자, 그다음에 D는 8조니까 됐고. 그다음에 E가 24조예요. 근데 보세요. 21조, 15조, 24조가 좀 큰 편이에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근데 21조하고 24조를 하면 45조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둘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같이 한다면은 B, C를 같이 하던가 아니면은 C, E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더 커요? E가 더 크죠. 그러니까 E를 먼저 쓰는 거예요. E를 먼저 쓰겠습니다. E. 자, E가 지금 쓴 게 6, 12, 24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C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15. 그럼 여기 끝났어. 그렇죠? 넣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2.5조 남았는데 2.5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채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남았어요? 22.5가 남았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21조 있었잖아요. 21조. B. 그래서 B가 15, 18, 21. 이렇게 이것도 마감됐어요. 됐죠? 24, 4.8조 남았어요. 그죠? 자, 남아있는 게 지금 A하고 D인데 A는 1조 4조, D는 15조 8조예요. 그죠? 그럼 D가 들어가기에 적당한 것은 여기겠네요. 여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15조 되죠? 23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A는 1조 4조예요. 1조 4조. 그러면 A는 1조 4조니까 1 안 돼요. 1 요건 되네요. 여기는 A가 되는데 여기가 안 된다고.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은 28 맞네요. 자,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출제자는 정해놓고 지운다고 했어요. 지우면서 조건을 만든다고. 이해되셨죠? 지우기 위해서 숫자를 잘 배치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것만 실마리가 나오면 된다.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은 이렇게 길 따라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정해졌어요. B 사업을 세 번째에 시작하고 C는 최종. 자, B가 세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C는 마지막 맞죠? 근데 얘가 틀렸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A와 D는 첫 해 동시 시작. A가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첫 해에는 E만 한다? D만 해요. 그 다음에 D 사업을 첫 해에 시작한다? 맞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첫 해에는 E 아니죠. 자, 답은 4번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E를 여기다 배치 안 했으면 엄청나게 꼬이면서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큰 숫자,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큰 숫자 기준으로 가셔라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자, 그렇게 보셨다면 답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 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번. 8번은 이제 사실 이거는 시간 안에 좀 해석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작은 표지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이걸 가지고 고민해서 해결까지 하려면 좀 오래 걸려요. 이 문제 자체가. 자,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정부에서 땡땡시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A, B, C 세 가지 노선이 제시되었다. 각 노선의 총 길이는 터널 구간, 교량 구간, 일반 구간으로 구성되며 추후 도로가 완공되면 연간 평균 차량 통행량이 200만 대일 것으로 추산된다. 자, 다음은 각 노선의 구성과 건설 비용, 환경, 사회 손실 비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참고할 때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연간 평균 차량 통행량이 200만 대라는 거예요. 200만 대. 자, 그 다음에 도로는 15년 동안 유지된다. 15년짜리 도로예요. 그죠? 그러면은 연간 비용이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15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A 노선, B 노선, C 노선에 대해서 터널, 교량, 일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PSAT에 있었던 유형 같아요. 변형한 건데 그 유형 자체에서는 터널, 교량, 일반 구간으로 하는데 터널, 교량 전체 구간을 줬어요. 그때는.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 구간을 준 겁니다. 다 준 거고 다른 유형에서는 터널, 교량, 일반 셋 중에 2개 하고 전체를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전체에서 나머지 2개를 빼야 나머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말 참 어렵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참 어렵게 했네 말을. 자, 요게 전체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번엔 이렇게 다 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줬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그 PSAT 유형에서는 A, B, D를 줬다고요. C를 주면은 C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하면 되는데 D를 줬기 때문에 D에서 얘하고 얘를 빼서 얘를 구하게끔 하는 문제도 있었다. 그 정도만 기억할게요. 이거는 변형이 됐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구간에 대한 비용은 터널이 1km당 1,000억, 교량은 200, 일반은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손실 비용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손실 비용은 차량 한 대가 10km 운행할 때마다 1,000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보셔야 되는 부분은 건설 비용은 구간의 길이에다가 킬로미터당 건설 비용을 넣으면 되는데 환경 손실 비용은 연간 발생하는 비용, 연 단위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사회 손실 비용도 그냥 이 표만 딱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밑에 각주를 보시게 되면은 사회 손실 비용은 노선의 길이 곱하기 10km분의 1,000원. 이 얘기는 1km에 100원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연간 평균 차량 통행량에다가 유지 연수를 곱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도 연수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 손실 비용하고 사회 손실 비용은 둘 다 뭐라는 거예요? 뒤에 연도를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합쳐줘도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다 구할 수도 있지만 일일이 다 해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맞게만 해보겠습니다. 건설 비용을 따져볼 때는 A 노선이 최적의 대안이다. 건설 비용만 보는 거예요. 그럼 A는 얼마예요? 바로 가겠습니다. 1 곱하기 1000, 0.5 곱하기 200, 일반 구간은 850, 1950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몰빵했어요. 2000입니다. C는 500에다가 200에다가 130, 1350, 2050이죠. 됐죠?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건설 비용만 봤을 때는 A가 최선이긴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B 노선의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자, 일단은 연간 평균 차량 통행량과 그 다음에 유지 연수는 다 동일해요. 그 다음에 1km에 100원인 것도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사회 손실 비용은 어디에서 결정되냐? 노선의 길이인데 노선의 길이는 A 같은 경우는 10km, B는 20km, C는 15km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B 노선에서 가장 많은 사회 손실 비용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3번 환경 손실 비용을 봤을 때 딴 거 안 보고 환경만 본 거예요.
A 노선은 B 노선의 3배다. 맞죠? 이게 어떤 연수가 몇 년이 되든 간에 A 노선 선택하든 B 노선 선택하든 유지하는 것은 15년으로 똑같기 때문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3배면 15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도 3배가 되는 거예요.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 건설 나왔습니다. 사회 손실 비용을 함께 고려하면 C노선이 가장 적합하다. 자, 잘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사회 손실 비용은 자 플러스 노선의 길이가 A는 10이었어요. 10.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키로당 100원이었죠? 200만입니다. 200만. 15년이에요. 됐죠? 자, 요거는 20km죠? 계산할 거 그랬네? 계산해볼까요, 이거? 계산하면 여기 2억이에요, 2억 30억입니다. 30억. 30억이에요. 자, 그럼 얘 15km니까 15 곱하기 30억. 여기는 뭐였어요? 30억이었으니까 600억이죠. 600억. 그죠? 600억. 자, 요거는 30억, 300억입니다. 저건 450억. 됐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신호선의 가장 적합해요? 신호선 2,500, 2,500. 2,600. 야, 얼마예요? 2,250. A 노선이 최선이죠. A 노선이. 그죠? 사회 손실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근데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 왜 당연한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데 잘 보세요. A가 일단 건설 비용만 놓고 봤을 때도 제일 저렴해. 근데 사회 손실 비용은 뭐로 판단이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노선의 길이 가지고 판단된다고. 뒤에 곱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뒤에 곱하는 건 다 똑같은데 노선의 길이도 얘가 제일 짧아. 그럼 당연히 얘가 제일 적겠죠. 들어가는 비용이. 얘하고 얘는 생각해 봐야죠. 얘가 50이 크다. 그죠? 얘가 50이 크다. 그 다음에 얘가 150이 크다. 그러니까 B는 건설 비용하고 사회 손실 비용까지 따지면은 B가 더 비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나름의 불문율 같은 건데 제가 만든 불문율이에요. 제가 쭉 지난 한 5, 6년간 보다 보니까 이런 불문율이 있는데 박빙 1, 2위는 순위 변동이 좀 있어요. 근데 동떨어져 있는 요거 있죠.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하고는 잘 변화를 안 줘요. 순위 변동을. 실제로 보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100% 신뢰하지는 마세요. 참고 정도만 하세요. 사실 박빙이거든요. 얘도 50 차이죠. 얘하고 얘도 50 차이고. 얘하고 얘는 100 차이예요. 차이가 촘촘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 순위 변동이 발생하죠. 여기서. 이해되세요? 얘는 발생하지 않죠. 이게 약간 불문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끼리는 잘 비교가 돼서 순위 변동이 되는데 차이가 많이 지는 거는 안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건 불문율 같은 겁니다.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참고 정도만. 자, 그 다음에 5번. 건설 비용과 사회 환경 손실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A 노선과 B 노선에 드는 비용의 차이는 200억 원이다. 자,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A하고 B만 보면 돼요. A하고 B. 근데 환경 손실 비용은 A가 조금 비싸네요. 15억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다 고려하는 거 맞죠, 지금? 자, 모두 고려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2,250이고요. 여기가 얼마예요? 2,600입니다. 얼마 차이예요? 350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모두 고려하면 200억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200억. 200억 차이라는 것은 누가 큰지는 몰라요. 누가 큰지는 모르는데 차이가 큰 거에서 작은 거의 차이가 200이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여기다가 A는 15, 15, 225를 더할 거예요. 1년에 15고 15년이니까. 근데 여기는 5 곱하기 15니까 75입니다. 75. 얼마 차이예요? 얼마 차이예요? 150 차이죠. 150 차이. 그죠? 자, 얘가 350이 큰데 얘는 이게 노란색만 보면 얘가 150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350 차이가 200으로 줄겠죠. 그죠? 아니, 더해봐도 그냥 빼보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200억 원 차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만 틀렸다. 나머지는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또 챙겨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환경과 사회 손실은 사실상
뭐예요? 모두 연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계산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의도를 모르겠는데 10km 운행하는데 1,000원 들었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줄 필요가 있었을까? 실제 기출에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1km에 100원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10km에 1,000원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 그건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 분석은 이렇게 좀 할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